혹시 써니전자 여러분들 슈퍼리치가 맨날 이야기했던 거 아세요? 반복되는 패턴이다. 이런 거는 뭐 꽁으로 주워 먹어야 된다. 아무래도 2018년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종목인데, 저희 반 2019년도에 이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지금 보면 거의 한 80%? 6,000원 찍었으니까 거의 뭐 중간에 매수하신 분들도 100% 좀 수익이 났고, 작년부터 꾸준하게 이제 물량 늘려가서 뭐 수익 내신 분들은 한 150%에서 한 200% 정도까지, 200% 이상이죠. 한 250% 뭐 거의 300% 육박하게 수익이 나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써니전자를 가지고 이제 초반에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2020년도의 흐름은 어찌되었건 여러분들이 돈을 이제 벌어 가야 됩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게 이제 돈 벌자고 하는 거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적절한 타이밍과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주식을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이제 그 흐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배워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 요즘에 그 2020년 우주의 원더키드라는 그 만화가 많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어요. 2020년도잖아요. 그죠? 딱 만화 제목이 2020년도야. 2020년도가 되면 사람이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나르는 자동차가 있고, 막 광선총이 날아가고, 막 여러 가지 공상과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그려진 만화입니다. 근데 실제로 2020년이 지금 됐어요. 그죠? 근데 이 만화처럼 사실은 지금 현재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실현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자동차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테스트가 되고 있고, 기름 없이 달릴 수 있는 수소차나 뭐 전기차, 핸드폰 역시 폴더폰으로 어디서나 영상통화 가능하고 통화 가능하고, 그죠? 미디어를 접할 수 있고, 뭐 여러가지 삶의 질이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주여행을 다니고 막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 어떤 식으로 우리는 노후를 준비를 할 수 있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그러한 가치를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2018년도, 2019년도 최근 우리나라 증시 2년간의 흐름을 보면은 내리하락만 했습니다. 정말 이 구간에서 힘들어하지 않은 투자자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러한 하락세가 있기 때문에 뭐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뒤로 산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2019년도에 이벤트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를 동결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2월 달에 마지막 좀 폭락으로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급락이 나왔죠. 시장이 좀 좋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무역전쟁에 대한 여파가 계속적으로 커져갔던 그런 시적이죠. 3월 달에는 무역 적자에 대한 10년 최대로 적자가 나면서 시장이 계속 흔들렸고, 3월 말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되면서 세계 증시, 글로벌 증시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바이오주 HLB 메지온의 임상 3상을 실패를 하면서 바이오주들이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주가가 웃기죠. 그죠? 3상 실패로 이렇게 급락했다가 다시 주가는 급등을 합니다. 뒤늦게 이제 빨리 매도하신 분들, 아니면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희비가 좀 교차했는데,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바이오 종목이라는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 이야기 나온 게 어떠한 부분 때문에 그래요. 결국 100세 시대가 이루어지려면 바이오 제약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결국 그 하락했던 7월 달에 일본 수출 규제가 또 시작을 합니다. 안 좋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어 간 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연말에 이제 들어서면서 일단은 무역 협상 1단계가 어느 정도 완료됐고 이제 서명을 할 거다라는 뉴스와, 그다음에 마지막 너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메이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증시는 다시 한번 불을 붙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예요, 여러분들. 미국은 1.5에서 1.75, 우리나라는 1.25. 사실상 제로금리죠. 우리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을 하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보관료를 내야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사실상 예금 적금으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OECD 기준으로 세 번째로 실질 금리가 높아요. 우리나라가 실질 금리가 높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하. 당연히 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주식에 자금이 들어오겠지만 부동산도 상대적으로 투자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 부동산 정책을 계속적으로 이상하게 내놓으면서 사실상 부동산으로 불을 쌓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또 왔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가 노동소득으로 평생을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많이 어렵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주식이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써니전자를 제가 2018년도 11월 달부터 저희 방은 1600원 저점 찍을 때부터 이제 매수를 했는데 1600원이 아니라 2000원으로 한번 수익률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1660원이에요. 몇 프로 수익이에요? 예, 180% 수익입니다. 이것만 한 종목 갖고 있어서. 제가 꼭 강조했어요. 써니전자. 그게 왜 그럴까요, 왜? 제가 그 정치 테마는 어찌되었건 누구보다 많은 성격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정치라는 게 마약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손을 대면 끊지를 못해요. 사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떨어졌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안 됐을 때 한 소리가 뭐냐면, 다음 대선에 이제 안 나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결국 대선 때가 오니까 뒤집었어요. 똑같이 안철수도 나 이제 정치 안 해 라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본인이 싫다고 떠났지만 주변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정치 시기가 오면, 총선이라든지 대선 시기가 오면 어쩔 수 없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주가를 볼게요. 써니가 매년 대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수백 프로 올랐어요. 이슈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작게는 기본 작게는 몇 프로냐면은 기본이 200%네. 기본이 200%예요. 처음 대선에 왔을 때 300원짜리가 만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 이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지금 저점이라면 어때요?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똑같이 올라갑니다. 똑같이 산을 또 만들어요. 흡사 무슨, 제가 여러분한테 카카오 이야기 많이 하죠. 카카오 패턴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저점과 저점을 이으면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지지선이에요. 이 지지선에만 오면 무조건 수익이야. 무조건 100% 수익이에요. 수익이 100%가 아니라 100% 그냥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방은 10만원대부터 적립식 펀드로 적금으로 그냥 이거 매수해서 이렇게 지금 50% 안전한 종목인데도 50% 수익이에요. SKC 최근 5년간 3만원짜리가 다 저점이에요. 당연히 사야지. 기업도 좋은데 못해도 50%예요. 이것도 아마 제가 무료 방송에서 추천드렸을걸요? 아니, 수익이 안 나도 가만히 있어도 은행 이자보다는 더 줘요, 배당을. 2.7%. 기업 튼튼하지. 2016년도에 당기순이익이 300억도 안 되던 회사가 1000억이 넘었고, 2018년도에 약간 줄었지만 어찌되었건 2016년도 대비해서 당기순이익이 4배는 올라간 종목이에요.
2016년도 대비를 해봐도 얘의 가치는 여기 이미 7만원 이상을 가야 되는데 가지 못했어. 근데 다시 원위치로 2016년도랑 똑같은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거는 뭐예요?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회라는 거죠.